안녕하세요. 혹시나 해서 뉴스를 살펴보니까 오늘 HLB 증선이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허위공시 논란 HLB 오늘 증선이까지가 나와있길래 열리나 하고서 클릭해보니까 논의 안한다라고 제목이 달려있네요. 그래서 2월 24일에 나온 기사인데 오늘 안 열리고 다음 증선이가 3월 10일에 예정이 되어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가 밝히기를 개별 안건에 대해서 증선이 일정을 알리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언제 증선이 오를지도 밝힐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증선이가 언제 HLB 증선이가 열릴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다음 증선이가 3월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 HLB 증선이가 논의가 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증선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과거에 불공정 조사를 담당했던 금융당국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HLB 허위공시 논란과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불공정 거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증선위 관례상 자조심에서 올라온 제재 안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 아예 없진 않고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무혐의도 나올 수 있다라는 희박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HLB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기업 관계자와 주주 사이에서는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깨지기 쉬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고 지뢰밭을 피해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더욱 심하죠. 자, 또 다른 증선이 사례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을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검찰 고발을 당한 사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CS 충북방송 검찰 고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겁니다. 2020년 11월 25일에 나온 건데요. 자, 증선위가 열렸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가지고 CCS 충북 방송에 대해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의결됐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공시로도 나왔습니다. CCS 12월 29일에 벌금 등의 부과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과징금해서 14억 원이 나왔습니다. 부과 기간은 금융위원회에서 했다라고 하고요. 사업보고서 등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유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공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유동성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서 회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이것은 과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종결 과정임을 주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일이니까 현재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고 현재는 그 벌을 받고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증선위에서 어떤 조치들을 내렸느냐, 자, 과징금, 이거는 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을 내린 게 1,600만 원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벌금이 3억이 나왔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것은 CCS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한 것이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검찰 고발로 넘어가서 벌금으로 3억 원을 낸 것입니다. 세 번째 시세 조정에서 그게 인정이 되어가지고 3억 원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요 공시는 11월 25일에 나온 거니까 아직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걸 먼저 보고 왔는데요. 10억이 좀 넘게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인 조치 사항들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해놓고 나중에 회사 과징금은 최종 결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감사인 지정을 3년 했고, 그 다음에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회사도 전 대표이사도 해서 3인. 그 다음에 사실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가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이라는 말이 붙었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 권고 조치는 할 필요 없었다. 퇴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3명을 검찰 고발했다고 했잖아요. 2021년 1월 26일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 진행 상황. 대상자가 3명 있는데요. 이분이 아까 퇴사했던 대표이사 같습니다. 전 최대주주고요. 밑에 두 분은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 그리고 이분도 전 대표이사네요. 성이 같은 걸 보니까 가족이 아닐까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횡령 등에 관한 사항에서 100억 원이 발생 금액으로 적혀 있고요. 2심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기각한다는 것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라는 뜻인데요. 자, 1심 판결 내용이 어떤 거였냐, 이걸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유씨는 징역 3년, 그 다음 유씨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징역 6개월이랑 집행유예 2년. 이것은
범죄 사실에 따라서 각기 판결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범죄가 2개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씨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3년. 자, 그런데 이 고발이 3명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직원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한번 보면은 2018년 7월 6일에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아까 금융이랑 달랐던 것은 이것은 횡령 혐의잖아요. 횡령 배임. 그러니까 아마도 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서 금융위에서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봤던 그 3인에 대해서 CCS 충북방송 직원의 8명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금액은 230억 원. 자, 이 횡령 금액은 직원들, 당사가 확인한 금액이니까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횡령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30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올 때쯤 되니까 10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2018년에 직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2020년에는 증선위가 열렸었던 것입니다. 증선위에서도 검찰 고발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여기저기서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된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영업권 과대계상,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성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증선위 조사가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확인을 했죠. 자, 이쯤에서 HLB랑 다른 점을 좀 생각해본다면은 CCS는 직원들로부터도 검찰 고발을 2018년에 당했고 2020년에 증선위가 열릴 때 자, 이러한 회계 위반 사실들을 증선위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조치 내용까지 나왔죠. 뭐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으로도 증선위 가기 전에 이미 횡령 등이 발생했다라고 검찰 고발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었죠. 여기 중간에 이제 영업권 과대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업자산을 매입을 했는데 2배를 주고서 샀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20억짜리인데 뭐 40억에 샀다. 그것을 이제 영업권으로 계상하면은 원래 가치보다 2배 뻥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2배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함으로써 영업권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좀 바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형자산 과대계상도 같은 겁니다. 공사비를 과다지급. 원래 주는 그 지급하는 비용이 딱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가지고 지급해서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는 100억짜리인데 뭐 2배 주가지고 200억 돼가지고 유형자산이 원래 100억이 찍혀야 되는데 200억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가 과당 계상됐다. 그리고 이를 뭐 숨기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다가 기재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했던 특수관계자랑 거래를 했는데 이것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가 거짓으로 재무제표가 과다계상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기 때문에 거짓기재다. 이렇게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다. 자, 이렇게 해서 CCS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최근 거이고요. 보통 증선이 올라가는 것들은 회계 처리 문제가 많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최근에 뭐 증선위까지는 아니지만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었던 셀트리온도 2018년에 그것도 회계 처리 문제. 그래서 보통 증선위는 회계 처리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HLB는 굉장히 특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 임상 3상 결과 해석에 대한 판단이니까 기존의 사례들을 찾기가 힘든 증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결과를 예상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증선이 사례를 하나 더 살펴봤는데 회계 처리 문제로 검찰 고발까지 갔었던 CCS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